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동안 여러분의 뇌는 사실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혹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린 적이 있나요? 또는 조금 전에 한 말을 반복해서 말한 적은요? 만약 이 두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겪은 적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마요 클리닉의 과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의 변화는 치매 진단을 받기 6년 전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마,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마는 정상 속도보다 4배, 5배 빠르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뇌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UCLA 뇌건강연구센터에서는 과학자들이 8주간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매일 3분씩 간단한 뇌 활성화 운동만 하도록 요구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19%에서 22%까지 증가했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는 평균 15%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잦은 건망증이 꼭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뇌로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운동들은 약도 아니고 건강보조식품도 아닙니다. 단지 침대 옆에서 TV를 보면서 심지어 설거지를 하면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작은 동작들일 뿐입니다. 꾸준히 실천하기만 하면 뇌는 젊어집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과학적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지난 20년 넘게 저는 70대, 60대, 심지어 45, 50대 환자들의 뇌 영상을 직접 관찰해 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점점 더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서 이상 신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4세 남성 환자 한 명을 기억합니다. 그는 한 회사의 영업이사로 숫자와 계약서를 다루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는 고객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당황하고 중요한 문서에 서명을 잘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MRI 결과 그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10년 더 늙은 상태였고 이는 조기 발병 치매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젊더라도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 스승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비결은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를 자주 깨우는 데 있다. 이 말을 기억하며 저는 오랫동안 뇌를 더 활발하게 작동시키는 훈련 방법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손가락 혀를 움직이거나 목 근육을 이완하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5가지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뇌가 치매 진단 6년 전부터 나타나는 신호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최근에 아침약을 복용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어제 누가 전화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30년 전 결혼식 날짜는 또렷하게 기억하나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가까운 기억은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오래된 기억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의학에서 이 현상을 사건 기억 장애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뇌가 새로 일어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경도인지 저하 단계에서는 외관상 건강해 보이고 평소처럼 생활하지만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자신이 하려던 일을 자주 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을 끄고 나가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방을 나서자마자 잊어버리거나 하루에도 여러 번 TV 리모컨, 안경, 휴대폰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뇌의 실행 능력, 즉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신경 회로가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단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버지, 그거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라고 말할 때 자신은 처음 이야기한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말하려던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그거, 저기와 같은 모호한 표현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언어 중심이 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잘 느끼지 못하지만 가족이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두뇌의 중요한 영역인 전두엽과 해마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방향 감각 상실입니다. 익숙한 골목길을 걷다가 갑자기 멈춰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한 적이 있나요? 주차해둔 차를 찾는데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린 적은요? 이는 공간과 방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뇌 촬영 이미지에서는 이러한 상태의 사람들에게서 후두엽과 두정엽의 혈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계산 능력 저하입니다. 시장에서 돈을 주고받는 일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고 익숙한 TV 리모컨 조작마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간단했던 일도 오래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판단과 계산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무관심, 흥미 상실, 심지어 우울감입니다. 예전에는 드라마를 즐겨봤지만 지금은 시시하게 느껴지고 친구를 만나는 일도 귀찮아지며 전화가 와도 그냥 두고 싶은 상태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게으름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뇌의 동기 회로가 막히면서 정신적 피로가 흥미를 생성하는 능력을 억제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무감각이라고 부르며 치매의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신호는 성격 변화입니다. 평소 차분하던 사람이 최근 쉽게 화를 내거나 충동적이거나 식욕이 이상하게 변한 경우입니다. 이는 감정을 조절하는 뇌 영역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돌아보세요. 이 7가지 신호 중 3가지 이상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황금 시기입니다. 아직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뇌를 깨우기 시작하면 이 상태를 충분히 되돌리고 기억력을 다시 맑고 생생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계속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치매는 더 이상 70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50대, 심지어 40대에도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치매 환자 중 65세 미만이 9%에 달하며 그중 절반 이상이 50세 미만입니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자료가 더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5년간 50세에서 64세 사이 조기 발병 치매 환자가 무려 37%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답은 현대인의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가공식품 과다 섭취, 운동 부족, 이 4가지가 우리의 뇌를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노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유명한 연구에서는 하루 10분도 안 되는 가벼운 신체 활동만으로도 기억을 저장하는 뇌 영역의 위축 속도를 최대 25%까지 늦출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곧 안내할 5가지 운동은
하루 3분만 투자하면 되며 약도 도구도 필요 없이 따라 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조기 발병 치매에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는 수면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쓰레기 단백질이 뇌에 쌓여 신경세포를 공격하고 기억 회로를 파괴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6시간 미만 수면자는 충분히 자는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2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둘째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혈관을 좁히고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치매센터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치매 발병 위험이 2.3배, 당뇨 환자는 1.8배, 고지혈증 환자는 1.6배로 일반인보다 높습니다. 셋째는 라면, 소시지, 과자와 같은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뇌로 가는 혈류를 30% 이상 감소시킵니다. 이런 식습관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흐름을 조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넷째는 운동이 적은 사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주당 150분 미만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45% 더 높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루 20분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뇌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입니다. 의외로 고독도 뇌를 은밀하게 염증 상태로 만듭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 NIH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1.5배 높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웃고 나누는 것은 뇌 건강에 가장 귀중한 백신입니다. 정리하면 치매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뇌로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고 뇌가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며 마음이 세상과 단절될 때 시작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간단한 운동으로 뇌를 깨우기 시작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MRI 영상을 통해 많은 환자들의 뇌 혈류가 단 8주간 꾸준한 운동만으로 20%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오늘부터 시작하면 여러분의 뇌를 젊고 건강하게 다시 맑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이 순간부터는 눈을 떼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곧 공유할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직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목격한 결과입니다. 그분들은 단지 하루 3분씩 8주 동안 꾸준히 이 운동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MRI 영상에서 뇌로 가는 혈류가 평균 19%에서 22%까지 증가했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15%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2020년 UCLA 뇌연구소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것이 약도, 보조식품도 아니며 단지 손을 이용해 스스로 뇌를 깨우는 간단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발음과 혀 운동인 파카라입니다. 이 운동은 뇌의 신경 연결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입과 혀만 움직이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지? 답은 있습니다. 뇌 신경세포의 30% 이상이 입, 혀, 얼굴 근육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혀를 움직이면 뇌가 즉시 활성화됩니다. 하버드 의대와 일본 국립노인의학연구소 공동 연구에 따르면 혀 운동만으로도 전두엽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단어 회상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제 함께 실습해 봅시다. 입을 크게 벌리고
또렷하게 발음하세요. 파. 입술을 꽉 다문 후 작은 풍선을 터뜨리듯 파라고 내뱉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10번 반복하세요. 다음은 카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카라고 발음합니다. 목 깊은 곳에서 공기를 밀어내듯 발음하되 기침하지 말고 정확하게 발음하세요. 10번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입니다. 혀끝을 윗잇몸, 치아 바로 뒤에 가볍게 닿게 하고 라라고 발음합니다. 혀가 치아가 아니라 잇몸에 닿도록 주의하며 10번 반복합니다. 이제 세 음을 이어서 발음합니다. 파카라, 파카라, 파카라. 10번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느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속도를 점차 높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요? 거꾸로 발음해보세요. 파카라. 다음에 라카파를 10번 반복합니다. 또는 숫자를 세면서 교차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파, 둘카, 셋라, 네파. 리릭까지 반복하세요. 헷갈리면 축하드립니다. 뇌가 강하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뜨리지 않고 충분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TV를 보면서, 설거지하면서 혹은 양치하면서 거울을 보며 연습할 수 있습니다. 발음을 크고 또렷하게 하면 효과가 2배로 증가합니다. 실제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늦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은 혀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볼 밀기 운동입니다.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끝으로 왼쪽 볼 안쪽을 강하게 밀고 2초간 유지한 뒤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오른쪽 볼도 동일하게 2초간 유지하며 10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낯설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느낌이 뇌가 자극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혀가 움직이면 뇌 전체 신경계가 반응합니다. 두 번째는 혀로 그림 그리기입니다.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끝으로 입 안쪽에 큰 원을 그리듯 움직이며 5번 반복합니다. 다음은 숫자 8 모양을 천천히, 일정하게, 정확하게 9번 그립니다. 운동할 때 턱은 고정하고 입 주변 근육은 이완하며 혀만 움직이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혀끝 닫기입니다. 입을 살짝 벌리고 혀끝을 윗잇몸 뒤, 윗앞니 뒤, 아래심몸 순서로 닫게 합니다. 좌우, 앞 순서로 반복하며 10번 수행합니다. 피로를 느끼면 속도를 조금 줄이세요.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혀가 경련할 수 있습니다. 코로 가볍게 호흡하고 정말 힘들 때만 입으로 호흡하세요. 단 몇 분만 투자해도 이 작은 운동들은 점점 잠들어가는 뇌 영역을 깨우고 기억력을 회복하며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정신을 날마다 더 맑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두 번째 초간단 운동인 손자극 운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2가지로 구성됩니다. 손가락 교차 운동과 박수치기입니다. 여러분,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리며 신체 밖으로 뻗어나온 뇌 부분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뇌 신경세포의 3분의 1이 손의 움직임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을 정교하고 복잡하게 움직일수록 뇌는 더욱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일본 츠쿠바 대학 연구팀은 하루 5분씩 손 운동만 4주간 실시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작업 기억력이 43%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손을 올바르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뇌를 깨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손가락 닫기 운동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살짝 터치합니다. 다음으로 엄지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순서로 터치하세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반대로 새끼손가락, 약지, 중지, 검지 순으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터치, 터치, 터치. 리듬에 맞춰 진행하세요. 양손을 동시에 해도 되고 번갈아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과 리듬입니다. 10번 반복하세요. 다음은 손바닥과 손등을 번갈아 치는 운동입니다. 두 팔을 가슴 앞으로 뻗고 손바닥을 맞대며 짝 하고 치고 이어서 손등을 맞대며 짝 합니다. 손바닥, 손등, 손바닥, 손등 순으로 반복합니다. 단순하지만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약 20회 일정하고 즐거운 리듬으로 진행하세요. 이제 조금 더 복잡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손가락 교차 운동입니다. 시도해 봅시다. 왼손은 엄지와 새끼손가락,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를 잡습니다. 자세를 유지한 채 동시에 교차합니다. 왼손은 엄지와 약지,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로 교체. 이어서 왼손은 엄지와 중지, 오른손은 엄지와 약지로 다시 교체합니다. 혼란스러워도 괜찮습니다. 바로 그 순간 뇌가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리듬을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교체. 하나, 둘, 셋, 넷 교체. 10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하고 익숙해지면 속도를 높이세요. 속도 변화를 통해 뇌가 발달하고 있다는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양치할 때 혹은 여유시간 언제든 하루 몇 분씩 연습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초간단 운동인 빠른 걷기입니다. 걷기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걷기는 가장 강력한 뇌회복 약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으로도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 영역의 크기를 2% 늘리고 뇌로 가는 혈류를 20%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걷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령은 약간 숨이 차는 수준으로 걷는 것입니다. 즉, 몇 마디 대화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려 하면 힘들 정도입니다. 평소보다 보폭을 조금 넓히고 팔을 자연스럽게 어깨 높이로 흔들며 몸이 앞으로 살짝 미끄러져 나가는 느낌을 받도록 합니다. 걸음수를 센다면 10초 동안 양발이 바닥에 닿는 횟수가 실 7779회이면 이상적인 속도입니다. 처음 3분은 천천히 걸으며 몸을 드세요. 그 다음 30분 동안 빠르게 걷고 마지막 3분은 속도를 점차 줄이며 마무리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거나 숨이 가빠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면 즉시 멈추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사람은 매우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가장 적절합니다. 처음 1년 2주 동안은 20분 미만으로 걷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짧은 거리는 운전 대신 걸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몇 층 계단을 올라보세요. 심지어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을 걷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한 가지 좋은 말이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뇌의 수명을 결정한다. 연구자들은 빠르게 걷는 사람들의 뇌가 느리게 걷는 사람들보다 평균 10년 젊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세요.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뇌의 젊음을 한 걸음씩 되찾고 건강하며 맑고 활기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운동. 목과 두피 마사지로 뇌로 가는 혈류를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면 뇌로 혈액이 잘 흐르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두 근육군은 승모근과 하후두근입니다. 승모근은 귀 뒤에서 어깨까지 이어지고
하우두근은 머리 뒤 깊숙한 곳에 있으며 뇌로 가는 혈관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 근육이 뻣뻣하면 뇌가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받지 못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 두 근육군을 이완시키기만 해도 뇌로 가는 혈류가 2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제 3분 동안 앉거나 서서 이 마사지를 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두 손바닥을 서로 문질러 따뜻하게 만드세요. 손바닥이 따뜻해지면 양쪽 목을 따라 쓰다듬습니다. 손을 귀 뒤 목 양쪽에 가볍게 대고 손바닥 가장자리를 이용해 뒤에서 위쪽 가슴까지 부드럽게 쓰다듬습니다. 강하게 누를 필요 없으며 살짝 압력이 느껴지고 따뜻하면 충분합니다. 하나 둘 쓰다듬, 하나 둘 쓰다듬. 리듬에 맞춰 천천히 시반 실수올라 5회 반복하세요. 목이 약간 뻣뻣하거나 아픈 부위가 느껴지면 그곳이 혈액이 막힌 구역입니다. 손끝으로 가볍게 눌러 3초 유지한 후 놓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이 수축하므로 살짝 아프지만 편안한 정도로만 눌러주세요. 다음은 어깨 승모근을 이완합니다. 손을 어깨 위로 올리면 목과 어깨 사이에 단단한 근육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승모근입니다. 손바닥 전체로 근육을 감싸고 천천히 아래로 누르며 손가락 끝 방향으로 쓰다듬습니다. 5초 유지한 후 5초 동안 아래로 쓰다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래로 쓰다듬 리듬으로 5회 반복하세요. 꾸준히 차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목 피로가 줄며 어깨가 가벼워지고 뇌에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두피 전체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손끝 손톱이 아닌 살 부분을 이용해 리듬감 있게 머리 전체를 두드리세요. 정수리부터 후두부, 양쪽 귀, 이마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각 부위는 약 11, 15초씩, 전체 약 1분 정도 진행합니다. 편안한 부위는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도 됩니다. 특히 후두부, 즉 후두근이 있는 부위는 뇌로 가는 혈관이 모여 있으므로 5를 10초 더 자극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몸과 마음을 이완합니다. 두 손바닥으로 머리를 감싸고 정수리에서 양옆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내쉴 때 머릿속의 모든 긴장이 사라진다고 상상하세요. 이 동작을 3번 반복합니다. 목욕 후나 잠자기 전에 1초 2분만 투자해도 좋습니다. 마사지 중에 손으로 눌렀을 때 두피가 약간 아프다면 그것이 혈류가 막힌 지점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자주 마사지하면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낄 뿐 아니라 연구에 따르면 뇌로 가는 산소량도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하루 몇 분만으로도 뇌에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고 머리를 맑게 하며 하루 종일 상쾌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초간단 운동, 한 발로 서기를 소개합니다. 평범하게 들리지만 이 운동은 다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두 뇌 방구를 동시에 깨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 발로 균형을 잡으면 균형을 담당하는 손해와 판단 및 행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 협응 덕분에 뇌가 더욱 민첩하고 날카로워지며 명료해집니다. 런던 대학 영국 연구에 따르면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은 향후 3년 내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2배 높습니다. 즉, 균형 잡기 능력은 단순한 신체 건강을 나타낼 뿐 아니라 뇌의 나이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안전을 위해 의자나 벽 근처에 서서 가볍게 잡고 균형을 유지하세요. 그 다음 한쪽 발을 천천히 들어 10, 30초간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5초만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고
익숙해지면 시간을 점차 늘리는 것입니다. 하루 3번, 각 발 10초씩 반복하세요. 몸이 익숙해지면 눈을 감고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안전한 곳, 가능하면 침대나 소파 근처에서 하여 넘어질 위험을 피하세요. 자신감이 생기면 일상 활동 중에도 이 운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치할 때, 설거지할 때, TV를 볼 때 한 발로 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전두엽을 자극하고 뇌를 매일 더 활발하게 만듭니다. 균형을 잡으려 노력할 때 뇌 전체가 깨워지는 것입니다. 몸이 약간 흔들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뇌가 활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 유지 시간이 길어지고 자세가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뇌가 젊어지고 몸이 유연해지며 정신이 맑아지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루 몇 분만 투자해도 뇌의 가장 소중한 선물, 즉 명료함, 균형, 활력을 선사하는 셈입니다. 보시다시피 단 몇 가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뇌를 강하게 자극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며 기억력을 날마다 명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를 진정으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식습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섭취하는 음식이 바로 뇌를 유지하는 연료입니다.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면 신경세포의 노화 과정을 늦추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연어, 고등어, 정어리, 청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은 뇌에 좋은 음식의 왕입니다. 생선에는 오메가3, 특히 DHA와 EPA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뇌 세포막을 구성하고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생선을 많이 먹는 습관이 있어 이는 큰 장점이 됩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 기름진 생선을 섭취할 수 있다면 뇌에게 큰 선물을 주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호두, 아몬드, 치아씨드 등은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황금 식품입니다. 호두는 뇌 모양과 비슷하며 실제로 오메가3, 비타민 E, 폴리페놀 등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뇌 세포의 퇴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57개 베이파만 먹어도 뇌가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달걀도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 들어있어 기억력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을 생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들은 콜레스테롤 증가를 우려해 달걀 섭취를 꺼리지만 일주일에 3-4개 정도라면 안전하며 뇌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 외에도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와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 루테인, 엽산,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뇌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러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채소를 먹는 사람은 적게 먹는 사람보다 기억력이 11세 정도 젊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 끼니에 적어도 한 접시의 채소를 포함시키세요. 삶거나 볶거나 국으로 끓여도 모두 좋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적포도 등과 같은 베리류도 중요합니다. 이들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신경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뇌세포 간 소통을 개선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침 식사에 조금 추가하거나 점심 후 가벼운 디저트로 섭취하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며 머리가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특히 아침 기상 직후와 오후에 피곤할 때는 꼭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단 한 가지 음식이 모든 것을 단번에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영양 섭취, 가벼운 운동,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습관을 함께하면 뇌를 젊게, 건강하게, 날마다 명료하게 유지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귀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에게 실제적인 가치를 가져다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파, 워커, 카, 라 발음 운동 3세트, 각 세트 10회, 하루 3번 식사 후 실시. 둘째, 손가락 교차 운동 하루 2세트, TV를 보면서 실시하면 가장 좋습니다. 셋째, 20분 빠른 걷기. 매일 같은 시간에 실시하여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목과 두피 마사지 2분. 잠들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몸이 이완되고 뇌로 가는 혈류가 가장 원활하게 흐릅니다. 다섯째, 한 발로 서기. 각발 10초. 양치할 때 실시하면 잊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단기간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반복적이고 가벼운 자극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적더라도 자주. 하루 3분이 일주일에 1시간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줍니다. 꾸준히 자극을 받으면 뇌는 점차 적응하고 혈관을 확장하며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치매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100세가 되어도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80대 노인분들도 꾸준히 연습하면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저는 82세 정말 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이 운동을 3달간 실천한 후 손자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가족들이 기쁨과 눈물로 서로를 안아주는 순간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는 노력에는 늦은 때가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하루 단 3분만 투자해 뇌를 깨워보세요. 파, 카라 발음하기, 손가락 운동, 빠른 걷기, 목 이완, 한 발로 서기 등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뇌 속에서 빛을 밝히고 혈액과 산소가 강하게 흐를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저녁 저는 파카라 운동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운동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기억을 지키고자 한다면 댓글로 기억의 수호자라고 남겨주세요. 저와 함께 매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가족 중 기억력에 대해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명료한 정신,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안하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